단원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뭐 했지? 자, 전 단원에서 여러 가지 식이 있으면 다 한 식. 그때 곱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곱하는 방법에 대해서 네임드 공식, 곱셈 공식이라는 네 가지 공식을 배웠어요. 완전 제곱식, 합차 공식, x가 들어있는 xx짜리, 네 번째는 x 앞에 더러운 수가 있는 ax. 자, 그 네 가지가 있었는데, 근데 자, 수학은 항상 뭘 하냐면 배우고 나서 그 배운 거에 거꾸로를 해요. 거꾸로. 리버스 연산, 역연산인데, 자 볼게요. 자 보자. 첫 번째, 일단 우리가 예를 들어 괄호 곱하기 괄호가 있으면 우리가 곱셈 공식에 들어있으니까 전개를 빠르게 할 수 있어. 해보자. 바꿔치기 해보자. 퐁당 곱하면 어떻게 나와? 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15라는 걸 충분히 빠르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은 뭐라고 푸냐면, 자, 잘 봐봐. 괄호 곱하기 괄호 곱하기 꼴을 어떤 전개에서 끊었을 때 더하기 꼴로 덧셈 또는 뺄셈을 안 되는 걸 사람들은 얘를 전개했다라고 봅니다. 전개. 두 글자야. 전개했네? 라는 표현을 써요. 곱셈 공식 쓴 거, 분배 법칙. 자, 근데 이제부터 뭐 할 거냐면 거꾸로 주어진 식을 적당한 괄호들의 곱하기로 붙이는 과정을 이제부터 오늘부터 인수분해라고 배울 겁니다. 인수분해. 인수분해가 뭐야? 주어진 식을 바라보면서 곱하기가 들어있는 괄호들의 모양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사람들은 인수분해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괜찮습니까? 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첫 번째는 이거야. 자, 전개하고 나서 되돌아오는 방향을 이제부터 인수분해라고 부르니까 그냥 머릿속에서 검토해보면 돼요.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검토했을 때 가려졌어.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자리랑 여기 자리에 어떤 수가 들어가야 곱했을 때 얘가 되는지를 거꾸로 찾으면 인수분해가 잘 될 겁니다. 괜찮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약간 좀 수학적이지가 않으니까 어떤 인수분해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공식들이 몇 개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리 여러분들은 시험 시간 가서 노가다 하지 마시고, 노가다 하지 말고 그냥 어떤 규칙성을 찾자는 게 오늘부터 인수분해의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받을 겁니다. 괜찮습니까? 전개의 반대말 인수분해. 괜찮습니까? 책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박스 안에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소인수분해랑 좀 비교하면서 알려주거든요. 소인수분해랑 비슷한 모양으로 우리는 숫자들 했던 것처럼 문자들끼리도 소인수분해처럼 쪼개가는 과정. 니은자 그림을 하고 있었잖아. 그치? 그럼 비슷하게 우리는 문자들에 대한 인수분해법을 배울 겁니다. 물론 거기 책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그때 얘들아 별이 달 곱하기 하트꼴로 표현됐을 때 우리 뭐라고 불렀었지? 주인공이 있고 좌변 이 오른쪽 변에 있는 곱하기로 쪼갰을 때 이 각각 있는 걸 사람들은 얘를 나눌 수 있는 수네 라고 해서 인수라고 불렀어요. 인수. 근데 인수가 어려운 말이 아니야. 인수는 약수랑 비슷한 말이야. 인수가 뭐라고? 약수랑 비슷한 말이야. 괜찮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12는 땡땡의 12인 걸 머릿속에서 시행착오 하면은 3, 4, 12가 되잖아. 그치? 그때 3과 4를 12의 인수입니다. 12의 인수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문장을 곱하기로 쪼갰을 때 각각에 들어있는 걸 인수랑 인수라고 부를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 여러분들은 아까 x 플러스 3과 x 플러스 5였는데 이 주어진 식의 인수를 말로 쓰시오. 그럼 인수는 곱하기로 쪼갠 다음에 곱하기에 대해서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수가 각각 인수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인수분해는 어떻게 알아? 인수분해가 되어 있어야만 각각에 있는 모양이 인수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일단 먼저 공부하셔야 됩니다. 인수는 곱하기로 쪼갰을 때 앞에 있는 수랑 뒤에 있는 수들이 다 인수입니다. 괜찮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재밌는 일이 있어요. 얘들아 이게 주어진 수를 좀 말장난인데 항상 곱할 때 1 곱하기 별이라고 봐도 문제가 없거든요. 별은 1 곱하기 별. 그러니까 어쨌든 곱하기로 틀렸으니까 1과 별로 바라볼 수 있고 얘도 2인수. 얘도 2인수라고 부를 수 있어서 놀라운 힌트가 있습니다. 바로 숫자 1은 모든 수의 인수입니다. 다시 한번. 1은 항상 어떤 수의
곱하기로 쪼갤 수 있는 모양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1은 모든 수의 인수가 된다. 괜찮습니까? 자기 자신도 인수가 됩니다. 괜찮습니까? 이해돼요? 12의 인수를 쓰라는 건 12를 쪼갰을 때 어떤 수를 하는 걸 인수라고 부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인수는 엄청 많이 쓰시면 예를 들어 1도 되죠. 약수니까. 그치? 2도 인수죠. 약수니까. 3도 인수죠. 4도 인수죠. 6도 인수죠. 12도 인수잖아요. 자기 자신도 인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수의 성질 중에서 1은 모든 수의 인수고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인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뭐 그런 것들이 책에 써 있을 거고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곱하기로 쪼개는 과정을 인수분해라고 부를 거고 전개의 반대말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인수분해 방법에 대해서 인수분해법이라고 부를게요. 방법. 인수분해법. 자, 인수분해 방법을 체계적으로 외웁시다. 첫 번째, 자 순서대로 보자. 첫 번째, 안돼 주면 안 돼요. 첫 번째. 1번. 인수분해를 너무 하고 싶을 때 하는 첫 번째 방법은 이거예요. 순서를 지키세요. 첫 번째, 공통인수법. 공통인수 방법. 자, 공통인수법은 이름까지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공통인수. 아니, 인수가 뭐라고 했었지? 약수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럼 공통약수니까 공약수 뭔가 느끼는 거예요. 공약수 방법. 자, 이겁니다. 자, 만약에 아저씨들 원래 괄호 앞에 어떤 숫자가 있으면 분배법칙 써서 전개하면은 MA, MB 중간에 끼어있는 두고 플러스로 연결한다가 원래는 전개지. 근데 이제는 뭐 할 거라고? 거꾸로 이렇게 가는 걸 연습할 거야. 교사님, 그럼 어떻게 연습할 거냐? 이렇게 할 거예요. 어떤 수들이 있고 앞에 있는 수랑 뒤에 있는 수가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연결돼 있을 때는 반드시 뭐 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하자. 인수분해 방법은 이렇게 연상할 거야. 앞에 거 지금 보면서 공통인수를 동그라미라고 치고 얘를 한 번만 앞에 적고 나서 그리고 m을 지우세요. 다시 한번 공통인 거 찾고 공통인 걸 맨 앞에 적어. 그리고 공통이 아닌 남아있는 걸 괄호 안쪽에 잘 집어넣고 닫으면 같아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공통인수법의 사용법 알겠어? 이거 사용법을 알아야 돼. 다시 한번 앞에 수랑 뒤에 수를 보면서 공통 문자를 찾아. 예를 들어 지금 난 MM이야. MM이는 두 번 쓰기 귀찮잖아. 한 번만 쓰기 위해서 두 번보다 한 번으로 앞에다가 한 번만 적고 공통이 아닌 걸 찾으면서 괄호 안쪽에 넣고 닫아주시면 돼요. 괄호 닫아주시면 돼요. 괜찮습니까? 어려웠나요? 해볼게. 얘들아 3x제곱 더하기 6xy는 인수분해 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더하기를 기준으로 앞에 거 뒤에 게 있는데 머릿속에서 공통을 찾아라. 근데 얘들아 공통 찾을 때 기준이 있어요. 최대한 많이 겹치는 거. 최소 말고 최대한 많이 겹치게. 얘들아 숫자끼리 바라보면 뭐가 겹쳐? 4에 3. 9다 겹치면 3, 3 겹치지. 3이 없으세요. 더 공통이 있어. x 두 번이고 x 한 번이면 x 한 번까지 겹치는 거지. 최대 한 번. 그치? 그럼 3x라고 쓰고 닫으면 돼. 어떻게 해? 얘는 3x를 반납했어. 반납했으니까 남아있는 거 뭐가 남았어? x가 남았겠지. 다음은 얘는 3x를 내보내면 2가 남고 y가 남으니까 2y 그리고 중간에 끼어있는 도로 연결해 주시면 인수분해 성공한 겁니다. 인수분해 성공. 괜찮습니까? 공통인 거 앞에 적고 아닌 거 넣으라고 이런 형태를 다 공통인수법이라고 불러요. 괜찮습니까? 자주 쓰게 될 겁니다. 공통인수법. 두 번째. 정말로 드물게 만약에 완전 제곱식 꼴이면 완제라고 불렀죠. 완전 제곱식. 얘도 인수분해 일 빼라고 할게요. 자, 문제에서 요구한 인수분해 해주세요가 만약에 그 식이 아름답게 생겼을 때는 인수분해를 더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저 식을 이 식을 적당히 인수분해하래. 그럼 여러분들은 보자마자 이거는 누구를 곱해야 얘가 되지를 머릿속에서 찔러봐야 돼요. 누구를 곱해야 얘가 다 되냐? 그럼 여러분들은 이미 여기서 배웠습니다. 곱셈공식 가만히 따라서 여러분들은 얘를 그냥 보자마자 바로 묶어낼 수 있어야 돼요. 괄호를 묶어낼 거야. 어떻게? 뭐가 될 것 같아? 바로 얘는 뭔가 앞에 있는 수의 제곱을 떼고 A 뒤에 있는 맨 뒤에 수의 제곱을 떼고 B를 넣은 다음에 합의 제곱을 하면 바로 X가 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곱셈 공식을 반대로 쓴 거예요. 얘가 뭐였냐면 이거의 제곱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모양을 보자마자 이게 되겠지라고 그냥 바르게
빠르게 찍으셔야 됩니다. 괜찮습니까? 문제에서 친절하게 안 주는데 의심을 해보는 거예요. 의심. 괜찮습니까? 만약에 a제곱 빼기 2ab 플러스 b제곱이 있을 때 얘도 보자마자 누가 되지? 누가 되지 있을 때 인수분해하면 이번엔 a 빼기 b의 제곱으로 빠르게 인수분해하셔야 됩니다.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제곱이 있고 2배가 되어 있고 제곱이 들어있는 이런 완전 제곱식은 보자마자 a 플러스 b의 제곱으로 편리하게 인수분해 가능하구나. 그리고 빼기도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처음에는 버퍼링이 걸릴 거예요.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찔러봐야 되는데 많이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괜찮습니까? 쌤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얘를 인수분해하래요. 자, 이거 조금 귀찮더라도 잘 보셔야 됩니다. 의심하세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인수분해하라는 건 되니까 냈을 거라고. 되니까 낼 거란 말이야. 안 되는 거 맞네요. 그럼 얘는 4x제곱 10xy 9y제곱을 나열한 수는 인수분해가 바로 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2x 마이너스 3 앞에 있는 수의 제곱을 떼고 떼세요. 그럼 2x 얘는 떼고 떼면 4y일 거야. 그리고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고민해보면 돼.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가 찔려 있으니까 아마도 의식컨대 이거의 제곱이 아닐까 라고 하시면 실제로 전개해보시면 따당 곱하고의 2배 하면 얘가 들어있으니까 잘 된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완전 제곱식 꼴은 인수분해를 더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제곱을 떼고 합하거나 빼고 제곱해버리시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이것도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곱셈 공식이 다 반대로 가는 거예요, 진짜로. 해보자. 합차 공식일 때, 그러니까 합차 모양일 때.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합차 공식의 모양은 이거죠. 합차 공식 모양. 그걸 인수분해 버전으로 쓰면 이겁니다. 만약에 인수분해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어떤 수의 제곱 빼기 어떤 수의 제곱을 인수분해해야 된다면 얘도 누구를 곱해야 제가 되는지를 머릿속에서 해봐야 돼요. 뭘까요? 이렇게 되게 하는 게 있었었어. 바로 괄호 2개짜리입니다. 괄호 2개짜리 바로 앞에 거 뒤에 거에 제곱을 떼고 마치 절대값으로 보면 양수로 본다면 바로 앞에 거 뒤에 걸 플러스로 연결하고 뒤에 거를 마이너스로 연결한 이 모양이 제곱했을 때 곱했을 때 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합차 공식 모양도 인수분해를 빠르게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제곱을 떼면서 풀마로 연결하시면 돼요. 이해돼? 제곱을 떼면서 풀마야. 자, 만약에 문제에서 4x제곱 빼기 9y제곱을 갑자기 인수분해 시켰어. 그럼 여러분들 의심하셔야 돼요. 얘 아니면 얘일 텐데 지금까지 배운 걸로 하면은 얘는 공통인수가 전혀 없어. 탈락. 완전제곱식도 아닌 것 같아. 그럼 세 번째 합차공식으로 일단 의심해 보는 거 머릿속에서. 해보자. 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지? 2x 3y 2x 마이너스 3y 제곱을 떼면서 2x 3y를 일단 부호 쓰지 말고 일단 쓰기만 해. 2x 3y를 끼우고 써.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연결하면 잘 된다라는 게 합차공식을 이용한 인수분해입니다. 그렇습니까? 애플 D MR이에요. 다 왔습니다. 네 번째. 자, 얘들아, 이 네 번째는 x가 들어있던 곱셈 공식이 있었어. x 플러스 a, x 플러스 b. 근데 그걸 이제 거꾸로 하는 걸 이제부터 얘들아 이름까지 외우자. 자, 4번과 5번은 동시에 외울 거예요. 4번과 5번은 동시에 외울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5번과 6번 얘기하네요. 5번, 6번. 자, 이름까지 외웁시다. 얘들아, 이름까지. 대각선 공식입니다. 이름 미리 스포할 때. 대각선 공식. 자, 아까 처음 했던 문제 볼게요. 얘들아, x가 들어있는 3호짜리 있었지.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야. 자, 적당한 x가 들어있고 적당히 얘가 있을 때 얘를 어떻게 인수분해하지? 했을 때 일단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공통인수 있는 찾으면 공통이 전혀 없어요. 완전 제곱식도 느낌상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왜냐면 유행수 숫자가 제곱수가 아니니까. 그 다음은 합차공식은 제곱의 뺄셈인데 이것도 그냥 전혀 없어.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게 아닐 때 이제 마지막으로 대각선 공식이라는 놈의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 잡아봐. 제곱 1차, 그러니까 2차, 1차 x가 없는 거. 이 순서로 잘 정리되어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인수분해가 될 것 같아서 try 도전해보자. 얘들아, 자 봐봐. 맨 앞에 있는 수를 땡땡의 얘인 걸 한번 읽어보면 xx라고 읽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맨 앞에는 x제곱이니까 적당히 두 개를 적으면 xx라고 찔러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맨 뒤에 숫자만 보자. 얘들아, 15는 맨 뒤에만 보세요.
땡땡의 15인 게 뭐가 있으니까? 3. 3, 5, 15가 뭔가 일단 의심스러운 거야. 아, 그럼 3과 5를 일단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잘 들어봐. 뒤에 숫자를 곱하기 2개로 앞에 것도 뒤에 2개로 해보면 이럴 때 여러분들이 그때 대각선 방향으로 곱하면서 더했을 때 가운데 숫자가 들어있다면 인수분해가 잘 된다는 게 결론이에요. 다시 한번 곱하면서 더했을 때 가운데 놓여있는 수가 잘 됐다면 대각선 공식을 성공했다고 부릅니다. 실제 해보자. x 곱하기 5, 5x지. x 대각선 방향으로 해야 돼. x 곱하기 3, 3x지. 싹 다 더해볼래? 8x지. 그 8x가 가운데 우연히 들어있지. 그러면 잘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확인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때 대각선이 잘 됐으면 그때 마지막에 가로 방향으로 묶었을 때 애플 3, 애플 5가 될 거라고 인수분해를 마무리 지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각선 공식의 사용 용도를 잘 외우셔야 돼요. 사용 용도를, 방법을. 바로 일단 맨 앞에 2차식 x가 2번 있는 거, 맨 앞에 상수항이 있을 거예요. 문자가 없는 거. 그때 여러분들이 앞에 거를 2개로 곱해보고 구구단을 치는 거죠. 구구단을 회차했을 때, 그때 적당히 봤을 때, 더했을 때, 곱하면서 더했을 때 가운데 놓인 수가 된다면 반드시 인수분해가 되고 실제로 전개해보시면 될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부호까지 신경 써야 돼요. 자, 만약에 x제곱 해보자. 마이너스 2x 빼기 15 얘도 인수분해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자, 해보자. 아까 대각선 공식 해본 뭐였지? 처음은 이거야. 맨 앞을 바라보면서 xx라는 2개로 쪼개보는 거예요. x제곱은 xx입니다. 곱하기 얘는 15는 여러분들이 일단 이렇게 할 수 있죠. 5, 3에 15 절대값으로 하면 5, 3, 15는 5, 3, 15죠. 괜찮습니까? 근데 얘들아 맨 뒤에 숫자에 곱한 수가 얘가 되면서 대각선끼리 곱하면서 더했을 때 가운데 수가 뭐인지를 확인해 줘야 돼. 근데 지금 여기 생각해 봅시다. 5랑 3일 것 같은데 부호를 결정해야 돼. 근데 얘들아 양수면 마이너스가 될 리가 없죠. 될 리가 없죠. 양수면 말이 안 되잖아. 풀풀이면 플러스인데. 그래서 뭐 하자? 둘 중에 하나가 음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니? 근데 도전해봤을 때 얘들아 만약에 여러분들이 5에다가 플러스를 주고 3한테 마이너스 살짝 줘보면 그때 대각선끼리 곱하면서 더해보자. 시작. 이게 어떻게 돼? x 곱하기 플러스 5니까 5x야. x 곱하기 마삼이니까 마이너스 3x야. 그리고 더해보면 5x 더하기 마삼 있으니까 2x가 내려가. 근데 얘는 가운데 숫자가 아니죠. 망한 거예요. 망한 거. 망했어요. 그럼 뭐 하면 될까요? 해봤더니 안 되면 풀마로 해봤을 때 안 되면 마플로 한번 해보면 됩니다. 마플. 됐습니까? 근데 마플 해보면 여러분들이 아마도 대각선끼리 곱하고 대각선 곱하면서 더해봤을 때 마이너스 2x가 잘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됐습니까? 따라서 이때는 이게 올바른 인수분해예요. 이때가. 따라서 이때 확인했으면 이제 가로줄을 묶으면 x 빼기 5,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 되었다라고 하자는 게 대각선 공식의 이야기입니다. 괜찮습니까? 순서 이해됐어? 맨 앞과 맨 뒤를 먼저 보세요. 그리고 걔를 2개씩 곱해보세요. 괜찮습니까? 근데 부호까지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곱하면서 더했을 때 가운데 놓인 수가 되는지 확인까지 해주셔야 올바른 인수분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마지막에 이제 6번 같은 경우도 똑같이 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자 얘들아 3x제곱 빼기 x 빼기 2를 인수분해 하시오요. 곱하기로 쪼개래. 할 수 있습니다. 해보자. 도전해보자. 얘들아 머릿속에서 암산해봐. 땡땡의 3x제곱은 일단 2개로 쪼개면 3x랑 x라고 일단 저질러 버리는 거야. 3x제곱은 3x랑 x의 곱이니까. 그치? 그 다음은 맨 뒤에 차례인데 맨 뒤에 차례 2는 절대값으로 보면 2잖아. 그러면 땡땡이 2인 건 2는 2, 1, 2는 2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거든. 두 가지 경우에요. 그치? 이해돼요? 자 해보자. 다 해봐야 돼. 거의 책에 있는 표처럼 하는 게 아니라 해보는 거라고. 자 마이너스 2가 되게 하려면 일단 여러분들이 절대값만 쓰면 2랑 1일 거예요. 자 근데 얘들아 이걸로 해보자. 자 근데 2랑 1을 적고 자 대각선 방향으로 곱하면서 더해봐야 돼. 자 3x 곱하기 1이면 바뀐 수를 적으면 3x x 곱하기 2면
2x. 근데 이거 다 더하면 5x니까 절대 안 되거든요. 카운트 진짜 안 되거든요. 그럼 뭐 하면 될까요? 맨 뒤에 숫자에 보정. 부호만 보정해 주면 돼. 부호 보정. 어떻게 부호 줘야 될까요? 2의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의 플러스. 그럼 해보면 x 곱하기 마이너스 x고 3x랑 1 곱하면 3x고 더하면 그럼 1x 됐는데 그럼 가운데 숫자가 부호포함해서는 안 되거든요. 같진 않거든요. 1의 마이너스 그래서 지금은 해봤다가 지우시면 돼요. 이때는 아마도 마이너스랑 플러스로 해야 올바른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사님 저안 되는 거 아니죠? 이제 말이 맞았어. 고마워요. 그래서 더하면 마이너스 x가 되니까 따라서 이때 성공한 거고 그때 가로줄을 가로줄 이 그으면 구별하면 얘랑 쟤랑 쟤로 인수분해 될 것이다. 3x 플러스 2랑 x 빼기 1로 쪼개질 수 있다라는 방법이 대각선 공식이라는 놈입니다. 괜찮습니까? 그 지금 여러분들이 마치 그 자물쇠 풀 때 막 좀 시행착오 하는 것처럼 이걸 풀려면 이 암호를 풀려면 대체 어떤 수를 집어넣어야 될까를 막 머릿속에서 질러봐야 되기 때문에 경험치가 더 많이 중요해요. 괜찮습니까? 인수분해는 한 번 안 돼도 일단 순서대로 하자. 공통인수가 있으면 먼저 하세요. 근데 이게 안 된다 싶으면 완전 제곱식을 의심해. 그리고 이제 합차 공식도 의심해 보세요. 그다음에 정 안 되면 최후의 수단이 대각선 공식이라는 그 순서로 5가지 중에 하나로 분해가 될 겁니다. 괜찮습니까? 다음 쪽 보시면 여러분 연습할 시간 드릴 건데 자 86쪽에 인수분해 하는 방법에 대해서 1번부터 5번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이거는 변화할 때 순서만 지키면 맨 앞에 거는 맨 앞에 거 그대로. 근데 4x는 적당히 4x를 읽으면 x 곱하기 2에다가 2배까지 되는 수가 4x라고 볼 수 있고 뒤에 숫자는 뭔가의 제곱으로 미시면 되는 2의 제곱이에요. 그러고 나서 모양을 확인하면 뭔가의 제곱 2배 곱한 거 뒤에 거의 제곱이니까 지금은 예상컨대 x랑 2의 합의 제곱으로 쪼개졌다는 게 완전 제곱식 방법입니다. 이 과정보다 사실상 결론을 잘 이렇게 하면 줍니다. 이것도 보면은 x제곱은 x제곱 그대로 갔는데 가운데 4x가 너무 의심스러워서 4를 2 4로 본다면 2 곱하기 x에다가 2가 또 곱해진 게 4x잖아. 그리고 뒤에 건 2의 제곱이고 그래서 소인수분해 하듯이 일단 2를 내보낸 다음에 답은 2의 제곱입니다. x 플러스 1 제곱. 제곱이라고 써요.
일단 의심을 해보면 뭔가 맨 앞에 거, 가운데 거, 뒤에 게 있는데 앞에 거랑은 이거의 제곱을 떼버려. 네. 25y제곱도 제곱을 떼면 5y인 거지. 5y를 앞에 거 쓰고 부호 결정한 다음에 제곱일 거다라고 해보고 중간에 검토해보면 돼. 얘랑 얘 곱한다면 2배 하면 x 곱하기 5n 5xy인데 2배 하면 10xy니까 잘 들어있죠. 그래서 확인 과정까지 끝났다. 제곱수를 유지하세요. 맨 앞에 있는 건 xx밖에 안 되죠. xx로 적어. xx 맨 앞에는. 그럼 뒤에 맨 뒤에 있는 수는 40y제곱은 땡땡의 40y제곱은 몇 곱하기 몇 y로 하면 되냐면 40은 일단 일반적으로 4로도 되고 사람 4랑씩도 되죠. 그럼 4y랑 10y로 적어보자. 4y, 10y. 근데 절대값만 쓰면 이거야. 근데 곱해서 마이너스 40이 되면 둘 중에 하나가 음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곱하면서 더했더니 가운데 숫자 마이너스 1이 되면 그렇죠. 10에다가 마이너스 2의 비중을 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가로 보시면 돼. 그때 위에 있는 식 x 플러스 4y 와 그리고 x 빼기 아래에 있는 거 y로 연결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는 게 마지막 네 번째는 y까지 있기 때문에 y도 생략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랑 숫자를 잡으면 마지막에 문자가 들어있는 제곱이면 여기다가 10y랑 4y
여기서는 부호까지 해줘야 돼요. 3위 어떻게 2길이 나오지? 맨 뒤에 숫자는 2는 1, 2밖에 안 되고 맨 뒤에 3을 끊었으니까 3은 3위는 3이나 1, 3은 3으로 해야 돼요. 3위, 1, 3. 그리고 3일을 3일을 어떻게 나와요? 두 번 해봐야 돼. 이대로 보면은 2, 3은 6되고 1, 1은 1되니까 더하거나 뺐을 때 6이나 가운데 숫자인 x 앞에 있는 말씀이 될 리가 없거든. 또 망한 거. 그럼 살짝 뒤집으면 돼. 이거 지워보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1, 3으로 해보면 근데 어쨌든 마이너스 1로 끝나야 되니까 합한 개 만족되려면 지금은 애초에 여기 3에 마이너스를 줬었다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때 있는 식을 연결하고 연결해서 붙이면 x 플러스 1 이 x 빼기 3을 인수분해 되었다. 왜냐면 여기서 중간에 네모 자리에 부호까지 일단 써줘요. 3일은 3, 또 1, 3, 3인데 집중적으로 마이너스 되려면 그쪽에 마이너스를 줘야 벌써 때 마이너스를 줘야 합니다. 가능하다. 둘 다 마마로 줘야 됩니다. 마마로 줬고. 일 1과 3을 주는 건 좋았어. 1, 3. 근데 1, 3하고 둘 다 마마를 이건 줘버려. 마마 줘버리면은 곱했을 때 3도 되면서 크로스 하고 해주면 곱하면서 쓰면 많이 생기고 곱하면서 쓰면 많이 생기니까 더하면 가운데 숫자의 마팔이 겹치니까 잘 되고 있는 거. 가로로 연결해 주시면 인터넷 잘안 되는 거 보니까 확인해보세요. 앞에 거 보시면 같아요. 일단 이 사람은 4x 제곱을 2로 해놓은 거야. 2x, 2x로 x 생략한 거고 여기는 3은 그나마 3이면 3 아니면 1, 3, 3밖에 안 될 것 같죠. 근데 해보면 일단은 3일로 해보면 3. 한쪽은 3, 한쪽은 2. 근데 2, 3은 6 정도. 절대값만 보면 6이고 근데 우리는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2를 보여주고 싶으면 지금은 각각에서의 마이너스를 보정해주는 거야. 마이너스를 줬다 주는 거야. 마마라고 주면 얘를 마이너스 6으로 바뀌고 곱하면 마이너스 6이고 곱하면 마이너스 2고 더했을 때 마팔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되는 식으로 올바를 연습해요. 기승 얘는 윗줄을 먼저 그러면 2x 빼기 4 2x 빼기 1로 가로로 이루어집니다. 가로 2x 빼기 3과 2x 빼기 5 이거는 확인 과정이고 6이라는 건 확인 과정. 정리가 있어요. 다 들어갔어요. 앞에 거랑 비교해봤을 때.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네, 얼추 여러분들 연습이 끝나신 분들은 이제 다음 쪽으로 가야 되는데
특히 대각선공식 쓸 때 쓰고 나서 마지막에 뒤에 숫자들의 부호 결정하기 풀풀일지 풀마일지 마풀일지 마마일지를 4번 정도 트라이 해보시면 돼요. 물론 근데 곱했을 때 부호 일정하게 좀 적으셔야 되고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한번 앞에 있는 정답 보면서 비교해 보시고 자 저희 이제 유형을 할까요? 유형 87쪽은 뭐냐면 87쪽 그냥 말로 할게요. 87쪽은 말로 87쪽의 1번 같은 경우는 인수를 구하라는 건 인수가 뭐였지? 곱하기로 쪼갤 수 있는 모든 수들이 인수인 거야. 주인공의 인수. 따라서 인수분해를 먼저 해놓고 앞에 있는 것 뒤에 있는 걸 차례대로 읽으면 인수들이 될 건데 아닌 건 딱 한 놈만 있을 거야. 3번 3번이요. 아니야? 이거 일단 지우고요. 자, 그럼 일단 확인 문제는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게 공통의 숫자랑 그럼 뭐 하면 될까요? 자, 이 자식의 인수를 물어봤다는 건 얘들아 이 거대한 식 네모 이 네모의 인수라는 건 인수분해를 해놓고 보는 거예요. 인수분해하는 방법. 자, 공통인수법이 가장 가깝지. 왜? 앞에 거 뒤에 거는 문자가 많이 겹치죠. x, y가 따라서 자 일단은 맨 앞에 있는 거 2로 묶고 x랑 y를 내보내면 EXY, EXY를 반납하면 EXY가 아닌 거 아닌 거 그럼 얘는 EXY가 아닌 건 x가 아닌 거죠. 그럼 얘는 5도 내보내야 되고 그 다음은 y 괜찮습니까? 아니면 곱해봤을 때 얘가 되잖아요. 나니까 그치? 그러면 인수분해 해놓고 그때 생긴 각각의 곱하기는 다 인수인 거에 따라서 2도 인수인 거고 x도 인수인 거고 y도 인수인 거고 곱하기 생략이니까 곱하기 그리고 얘도 인수인 거고 그래서 인수들의 곱도 인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인수가 안 되는 건 3번이겠죠. 3번 3번은 이렇게 인수해놓고 각각 읽어봤을 때 인수에다가 3번은 절대로 만들 수 없는 제곱 y이기 때문에 x제곱 때문에 안 했어요. 그래서 3번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다음 확인 문제 이거는 인수분해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여러분들께 집에서 해보시고 공통인수법이야 다 확인 문제 2번은 확인 문제 3번은 완전 제곱식 꼴이 등장했을 땐 인수분해를 더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앞에 거랑 뒤에 거의 제곱을 떼고 합의 제곱이거나 차의 제곱으로 의심을 해보면 될 겁니다. 잘 될 거니까 물론 아닐 때도 있긴 한데요. 일단 지금은 되는 것만 나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저는 대표 문제 3번은 공통적으로 얘기할 게 있어서 대표 문제 3번을 갈게요. 대표 3번 뭐냐면 이거야. 출제자가 친절하게 완전 제곱식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 하는 방법을 외우셔야 됩니다. 얘들아, 완전 제곱식 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걸 배울게요. 첫 번째, 얘들아, 그 책에서 우리가 완전 제곱식은 하나의 제곱, 예를 들어 얘가 뭔가 x 빼기 뭐 4, 제곱 이런 식으로 막 되게 하는 거를 완전 제곱식이라고 부르는 건데 자, 완전 제곱식 되게 하는 법은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두 가지거든. 그 두 가지만 외우자. 첫 번째. 자, 가봅시다. 완전 제곱식이 된다고 치면 자, 봐봐. 우리가 앞에서 대각선 공식을 배웠지. 그러니까 대각선 공식은 항상 그 2차거나 되거든요. 해봐. 봐봐. 얘들아 지금 여기를 xx라고 적으면 x의 제곱이 되겠지. 맨 뒤쪽 네모. 얘들아 네모는 모르니까 모르는 수를 별로 잡고 얘를 달로 잡을게. 근데 얘들아 별 달. 근데 네모는 몇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게 윗줄과 아랫줄이 똑같아야 대각선끼리 옆에서 똑같아야 완전 제곱식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똑같은 거의 제곱 흔히 말하는 일단 별별로 잡아야 완전 제곱식 거 꼴이겠지. 4, 4, 16, 5, 5, 25, 6. 그래서 똑같은 수로 박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근데 우린 뭐 했었냐면 곱하면서 더했을 때 가운데 숫자에 놓인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별은 몇일까요? 이런 것들을 추측해보면 되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여러분들이
딱 봐도 완전 제곱식이 정말로 되려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생각컨대 마사겠죠. 마사. 마이너스 4 정도여야 더했을 때 마팔이 나와서 가운데 숫자랑 겹쳐. 그치? 그럼 지금 결국 그 위에 노인수는 그 위에 노인수 민재 그 위에 노인수는 16일 거야 라고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막 조립하는 거거든. 지금 완전 제곱식 된다며. 그럼 된다고 치면 우리가 대각선 공식 쓸 때 앞에 거 뒤에 게 완전 똑같아야 이거에 곱하기 이거니까 같은 거의 제곱이니까 말이 될 건데 그러면 지금은 가운데 숫자가 놓였으니까 한 음수사 음사로 끼워 맞추면 될 거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네, 이렇게 대각선 공식 쓰면은 모든 문제가 풀리긴 하거든. 곱하면서 더했을 때 가운데가 되는 걸 확인한다. 근데 이러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차라리 외웁시다. 완전 제곱식이 되게 할 때 이 상수항에 놓이는 얘들아 상수항이야. 문자가 없는 부분 상수항. 이 상수항은 구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첫 번째. 문자 그러니까 1차 앞에 있는 수에 내가 잘 들어봐. 네 글자야. 반의 제곱. 진짜 많이 듣게 될 겁니다. 반의 제곱. 마이너스 8을 절반해 보세요. 마이너스 4죠. 그거에 제곱해 보세요. 2. 잠깐만요. 16일. 천천히 해봐. 반에 제곱하면 되거든요. 마파를 절반하면 마이너스 4지. 그리고 해 제곱하면 16이라는 걸 빠르게 암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상수항에 놓여있는 자리는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무조건 반의 제곱입니다. 자, 만약에 x 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몰라요가 있는데 완전 제곱식이 되게 배열하라. 뭐 하시면 되냐면 이겁니다. x 앞에 있는 수에 반의 제곱을 주면 돼요. 반의 제곱. 10의 절반. 5의 제곱. 5 25쯤 되거든요. 이랬습니까? 물론 지금도 어렵지 않지. 왜냐면 이거잖아. 우리가 완전 제곱식이라면 이런 거잖아.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a를 공통으로 취급하면 a 앞에 곱해진 수를 조합 없이 쓰면 2ba이기 때문에 그러면 a 앞에 있는 수를 절반하고 제곱하면 같은 모양이 되기 때문에 반의 제곱이라는 순서를 지키면 됩니다. 2를 떼고 제곱해야 되니까 절반하고 제곱이라서 맨 뒤에 있는 수는 반의 제곱으로 생겨야 된다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반의 제곱. 자, 근데 그럴 수도 있고요. 거꾸로도 할 줄 알아야 돼. 자, 거꾸로. x 제곱 더하기 몰라요 x 더하기 49. 이것도 여기 연습하셔야 됩니다. 완전 제곱식이 되게 하지. 14. 자, 이건 이겁니다. 아까는 반의 제곱이었죠. 거꾸로 상수항이 있을 때 앞에 있는 x 앞에 있는 수는 외울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어렵긴 한데 읽으세요. 루트 씌우고 2배. 루트 씌우고 2배 해보세요. 맨 뒤 숫자를 루트 씌우고 2배 해보세요. 49 루트 씌우면 몇이에요? 7이죠. 네. 즉 2배. 14. 그래서 14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습니까? 순서 2개만 외우면 되거든. 상수항을 구할 때는 반의 제곱이 필요. 근데 거꾸로 상수항이 있고 x 앞에 개수를 구하고 싶으면 개수를 구할 때는 루트 씌우고 2배입니다. 괜찮습니까?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주의할 거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 다 돼요. 그냥 14x도 되고 마이너스 14x도 됩니다. 왜냐면 어차피 완전 제곱식은 마지막에 부호만 결정하는 거니까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뭐뭐의 제곱으로 볼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따라서 자 상수항은 반의 제곱만 된다. 하지만 문자 앞에 있는 개수, 곱해진 수는 루트 씌우고 2배에 플러스 마이너스 값 다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습니까? 풀마 다 등비될 때는 그런 이야기들이고 근데 쌤 그러면 그 외에는요? 반의 제곱도 안 되고 루트 씌우고 2배도 안 되면 루트 씌우고 2배 안 되면 그냥 노가다에서 대각선 공식으로 똑같은 거 그래서 크로스 곱해서 더했을 때 가운데 수가 되게 네모를 일일이 찾아보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네. 확인문제 4번은 집에서 한번 해보시고요. 좋습니다. 참고로 이 공식에 제가 준 것들의 그 기본 전제는 맨 앞에 계속 1일 때만 되는 겁니다. 1. 듣고 있어요? 1일 때만 반의 제곱이 되고 1일 때만 루트 씌우고 2배 되는 거지 만약에 이게 4번에 이러면은 그때는 노가다 해야 돼요. 대각선을 쓰면서 4x 몇몇 준 다음에 곱해서 가면 되는 걸 검사해 보시면 네모의 정체가 나오십니다. 되셨습니까? 완전 제곱식 대기하기 없고 그냥 확인 문제 5번은 루트
루트 안쪽에 제곱들이 여러 번 등장하면 완전 제곱식이나 합차공식으로 의심하는 건데 지금은 완전 제곱식으로 의심해서 루트를 벗길 수 있다. 뭐 그런 거를 책에서 소개해 줄 겁니다. 하실 수 있는 루트 단원 문제고, 그다음에 대표 문제 5번은 제곱 빼기 제곱은 완전 제곱식이 아니야. 제곱 빼기 제곱은 합차 공식을 의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풀마로 연결하는 그런 인수분해를 올바르게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표 문제 6번은 완전 제곱식도 아니고 합차 공식도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아니면 마지막은 대각선 공식이 있으니까 대각선 공식 써서 맨 앞과 맨 뒤를 적당히 두 개를 쪼개. XX, 3, 4 그리고 곱하면서 더했을 때 가운데가 놓이는 적당한 배열을 찾았을 때 걔가 인수분해주는 모양이라는 걸 집에서 읽고 풀어보시고, 그래서 다음 쪽 시간이 없으니까 더 빠르게 말할게요. 90쪽은 대표 문제 7번 같은 경우 대각선 공식의 확장 버전, 문자 앞에 개수가 더 있어도 몇 x 몇 x 숫자 몇몇 해서 크로스 곱해서 더하면 가운데 숫자가 놓일 때 올바른 인수분해다라는 걸 책에서 그 검사하는 과정을 써주는 겁니다. 검토하는 방법, 대각선 공식 그런 것들 써 있고, 그 다음은 대표 문제 8번은 인수가 주어졌을 때, 즉 문제에서 출제자가 줘요. 야, 이거 곱하기를 쪼갰더니 몇과 몇을 가지고 있어야 돼. x 플러스 2y 또는 2x 플러스 3y. 그러면 인수를 가진다는 건 그 숫자를 괄호 형태로 가지고 있는 거니까 바로 괄호를 그 문제에서 준 걸 적고 나서 뒷부분을 모르니까 네모라고 두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저것도 여러분들이 사실상 인수라는 건 곱하기로 쪼갤 수 있는 어떤 배열을 준 거니까 그걸 이용해서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나서 빠르게 할게요. 대표 문제 8번이야. 대표 문제 8번 봐봐. 얘들아,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짜리가 상대방 큰 놈의 인수라는 상황. 인수라는 건 뭐라고 했었지? 인수라는 건 그 주인공의 인수라는 건 상대방이 곱하기로 쪼개져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할 수 있겠지. 4x제곱 빼기 ax 플러스 9는 될 거야. 그러니까 얘는 될 겁니다. 괄호 곱하기 괄호 꼴로 적당히 될 거라고 인수분해 된다 소리니. 근데 즉 문제에서 이 숫자를 줬다는 건 얘는 이 한 놈이 얘랑 얘 중에 한쪽에 들어있겠구나를 알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적당히 곱해서 얘가 되는지를 검사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좀 멋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얘들아, 인수를 줬다는 건 인수분해 가능하다는 소리고, 인수분해 가능하다는 건 우리 2차, 1차 함수항 이거는 대각선 공식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 문제에서 뭘 줬다고? 하나의 인수를 줬어.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땡땡의 4x제곱 땡땡의 9를 하지 않고도 주고 줬으니까 그냥 x랑 마이너스 1이 들어있을 겁니다. 지금 대각선 공식 쓰는 거다 얘들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감상해보자. 대각선 공식은 맨 앞에 수를 적당히 곱한다 했어. 근데 x가 먼저 줬으니까 여기 아래쪽에 들어가야 될 건 땡땡의 4x제곱이니까 아마도 4x라고 추측할 수 있다. 대각선 공식을 쓰기 위해서 사전 작업을 하는 거야. x랑 마이너스 줬으면 감사합니다 하면 돼요. x 마이너스 1을 끊어서 이러면 여기를 준 거야. 그치? 그 다음 맨 뒤에 숫자도 땡땡의 플러스 9인 거를 해보면 여기는 마이너스 9일 수밖에 없다고 추측을 할 수 있다. 인수에 조각을 줬으면 이 조각을 이용해서 여기 붙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고, 따라서 그때 얘는 대각선끼리 곱해서 더한 수를 적으면 4x 곱하기 마이니까 마사x, x 곱하기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9x, 얘들끼리 싹 다 더한 수 마이너스 13x가 가운데 놓여 있어야 되니까 x 앞에 있는 수는 13이라고 빨리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대각선 공식을 그냥 믿으세요. 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수가 이렇게 배열돼 있어야만 얘가 되겠지라는 걸 빠르게 구할 수 있다. 기자님, 머리랑 꼬리만 보면 돼. 머리랑 꼬리만 보시면 얘는 인수분해가 잘 된다는 거. 그다음 마지막에 대표 문제 9번은 어릴 때 많이 했던 거. 바로 잘못 보고 풀었다라는 이상한 놈들 풀이는 그러면 상대방은 잘 봤을 거야. 다시 한번. 다른 걸
잘못 봤다는 건 그것만 잘못 본 거니까 다른 부분은 잘 봤을 거기 때문에 그 정보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접근하시면 됩니다. 이렇습니까? 대표 문제 9번에 꼭 붙이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넘겨보시면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데요. 92쪽의 인수분해 연습 문제 꼭 하셔야 됩니다. 계산력 강화하셔야 돼요. 빨라져야 돼요. 그리고 소다운 핵심 문제 각각의 인수분해의 방법들과 성질들 또는 공식들 몇 개 쓰는 거 나올 테니까 94쪽까지 숙제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까지 채점된 부분에 또 앞부분 그 회복이 안 된 것들 있잖아요. 그걸 또 오답하는 게 화요일까지의 숙제입니다. 괜찮습니까? 94쪽까지 풀어오는 거랑 채점되어 있는 부분